분석화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화학이란 그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의 화학적인 조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분석화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 분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의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정성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물질의 함량을 살펴보는 그러한 분석을 정량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화학에서는 이 두 가지의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진행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 물질을 분석하는 이러한 분석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작과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각각의 그 물질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질을 성분별로 분리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정량적인 그러한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모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물질을 검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정성 분석적인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물질이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정량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 화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화학적인 분석 방법과 물리적인 분석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화학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습식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습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용액을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리적인 분석 방법은 분석화학과 이제 더불어서 기기 분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어떤 분석 기기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화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화학적인 분석 방법은 시료가 화학적인 반응을 우리가 수반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무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의 부피, 물질의 양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먼저 무게 분석법에 있어서는 물질의 성분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침전법, 증발법, 추출법, 전해 석출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부피 분석은 어떻게 조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산염기 적정 방법, 산화환원 적정 방법, 침전 적정법, 또 킬레이트 적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화학적인 분석 방법의 장단점은 뭐냐? 먼저 장점은 이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결과가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과 절대적인 그러한 측정법에 근거한 분석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러한 습득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단점은 특정한 시료, 일정 시료에만 국한된 고유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 시간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 또 시료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다양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또 시료가 화학적인 어떤 환경이 틀리다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리적인 그러한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과
그 각종 여러 가지 에너지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빛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측정 기기를 활용을 해서 알고 있는 표준 물질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분석에 활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기 분석에서 등장을 하는 분광 분석법이라든가 전기화학적인 그런 분석 방법, 또 GC나 LC와 같은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기 분석의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물리적인 분석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00분의 1초 단위의 그러한 그 리스판스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정확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적은 양의 시료에 대해 있어서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료의 양이 적어도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과 굉장히 복잡한 시료도 다양한 그런 처리와 기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이제 어떤 감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높은 감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물리적 분석 방법의 이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드시 그 기기에 대한 검량이라든가 또한 그 시료에 대한 그러한 검량을 이제 반드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분석해내어진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 기기를 우리가 반드시 검량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경우는 이제 대조 시료라든가 대조 기기들 이런 것들의 이제 오차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허용 농도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또한 그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정밀도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기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 이제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또한 기기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기 분석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분석 방법을 이제 토대로 이 중에서 화학적인 분석 방법을 기초한 분석 화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